자, 유무석 19번, 19번. 자,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1차원 충돌이야. 1차원 충돌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충돌하면서 보존된다 했잖아, 맞지? 뭐가 보존됐어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뭐가 보존이 됐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되었다, 맞지? 그렇게 보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돌하면서 주고받는 힘이 무슨 관계로? 작용, 작용 반전 관계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항상 반대다, 맞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F를 받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F를 받는데 그 크기가 항상 같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충격량이 곧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 했다, 맞지?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했어? 물체가 받는 충격량 하는 거는 그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냐로 정의를 했잖아. 근데 힘을 똑같이 받는 상황이야. 방향만 반대로. 그리고 충돌할 때 이 두 물체가 충돌을 하는데 얘는 1초 충돌, 얘는 2초 충돌할 수가 없잖아. 시간과 힘이 다 동일한 상황이야. 그러면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다 이거지. 그러면 충격량을 주고받는다는 게 결국은 운동량 넘겨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뒤에서 3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출발해서 얘가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셈 치자. 그러면 충돌을 해서 얘한테 충격량을 넘겨주는데 얘가 얘랑 충돌하고 나서 얘는 운동량이 2P가 되었다 하자. 그러면 얘는 얼마 되는 거야? 얘가 운동량을 충돌하면서 운동량 P 잃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P 잃었으면 얘가 플러스 P 받아가면 돼. 운동량은 주고받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 P 받아가면서 얘가 운동량이 2P 될 거니까 전체 운동량의 합이 플러스 4P다 하는 거는 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운동량이 변할 텐데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라 했어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두 물체 모두 방향이 반대로 동일해야 돼, 크기가. 얘는 마이너스 P 받았고 얘는 플러스 P 받았어. 그러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곱이 두 물체 모두 동일해야 되니까 충돌 후에 겪는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은 질량과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까지. 질량과 역수 관계다. 그래서 질량이 다를 거야. 질량이 m이고 질량이 2m. 얘가 질량이 2배 더 크다면 충돌하고 나면 속도가 변할 거 아니야. 그 속도 변화량이 얘보다 얘가 몇 배 더 커야 된다. 2배 더 커야 운동량 변화량이 같을 수 있다고. 계속 그거 할 거야, 계속. 그리고 이제 뒤에서 상대 속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하면 이제 요번 단어는 그걸로 끝이야. 가보자. 자, 질량이 m이고 질량이 몰라. V0, EV0 충돌했대. 충돌하고 나서 모습이 A가 정지했대. 그러면 A, B랑 충돌하고 나서 속도 변화 얼마 겪었노? 마이너스 V0 겪었다, 맞지? 그자? 그러면 A가 속도 변화를 마이너스 V0 겪었다는 거는 A가 운동량을 얼마나 잃었다는 거야? A의 속도 변화 마이너스 V0에 뭐 곱하면 돼? A의 질량 곱하면 된다, 맞지? 요게 A가 잃어버린 운동량이야. 충돌하면서. 그러면 이 운동량을 그대로 받아가는 게 얘야.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mv0 돼야 돼. 근데 속도 변화의 모습이 있어. 자, 얘가 속도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2v0에서 v0 됐으니까 얼마 변했어? 플러스 3v0 변했다, 맞지? 그러면 얘는 3v0 변한 게 얘 질량 모르는데 질량 곱해서 얘 변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얘보다 얘가 속도 변화가 3배 더 크다는 걸 이용해서 질량이 반대로 얘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가져갈 거라. 그러면 얘는 얘보다 질량이 3분의 1이다 이거지. 그래야 얘 곱해주면 얘 운동량 변화도 얘랑 똑같은 MV0 될 수 있다. 그러면 기니 D 가면 기억. 가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얘 질량이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 운동량 크기가 같으려면 얘가 얘보다 속도가 3배 빨라야 돼. 근데 2배 빠르니까 운동량은 얘가 더 크다 할까 하면 돼.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했으면 틀렸네. 니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지금은 물체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충돌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를 찾든 A를 찾든 어차피 똑같다 이거지. MV0. 주고받는 운동량 크기는 MV0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B의 질량은 3분의 2m. 얘도 틀렸지. 3분의 1m입니다. 오케이. 조금, 이번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 쉽게 가보자.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마찰이 있었던 적이 없잖아. 자, 두 물체 A,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운동량으로 표현했네. 자, A가 운동량이 P고 B가 운동량이 P인데 충돌 전이라고 했고 충돌 후의 모습이 있어. 그러면 얘들 충돌한다는 얘기지. 누가 더 빨라야 돼? 얘가 더 빠르면 충돌 못해. 얘가 더 빨라지잖아. 그러면 운동량은 똑같은데 각각의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양은 똑같은데 속도가 얘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질량은 얘가 더 크다 그런 거야. 지금 운동량이 같으니까. 그러면 질량은 A보다 B가 더 크다. 그게 이제 여기 있겠지. B의 질량이 A 질량보다 크다. 맞죠? 맞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다른 건 없네. 자, 니은 충돌 후 물체 A의 운동량 크기는 증가한다. 이게 운동량 크기가 증가할 수도 있어. 어떻게 되면 얘가 뒤에서 V의 속도로 때려 박았어, 맞지? 근데 충돌하고 나서 튕겨질 때 2V 속도로 튕겨질 수 있잖아. 이러면 운동량 크기 증가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 충돌 후에도 A는 어느 방향으로 간대? 오른쪽으로 간대. 그러면 오른쪽 방향을 유지해야 되니까 얘는 느려지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운동량 크기는 A는 줄어들 거다 해야 돼. 그래서 증가한다 하면 틀렸어요. 방향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디귿.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얘는 무조건 같아요. 운동한 동안. 다른 제3자의 개입이 없으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10-1번.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운동량의 크기가 각각 P 충돌했대요. 충돌하고 나서 보니까 충돌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A가 C의 5분의 3배. A랑 C 비교하래. 그러면 A가 C의 5분의 3배라 했으니까 얘는 충돌하고 나서 5P 다시 되겠다, 맞지? 뭐 P1으로 할까? 이것도 써야 되니까. 5P1. 그러면 얘는 3P1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운동량의 크기를 줬잖아. 근데 여기서 충돌 당하는 애는 얘는 방법이 없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충돌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 돼. 충돌하고 나면. 근데 얘는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뒤로 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부호가 음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크기만 줬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매겨 놓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D의 5분의 3배이다. 자, B랑 D는 정지 상태에서 충돌 당하는 애야. D의 5분의 3배다 했으니까 또 B랑 D는 3대 5야. 근데 지금은 충격량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차피 얘는 운동량이 없잖아. 그러면 뒤에서 얘가 충돌해서 얘한테 충격량을 넘겨주면 그거 자체가 얘한테 무슨 양이 되면 돼? 그냥 운동량 되면 된다 이거지. 맞습니까? 자, 일단은 충격량이 운동량이다 하면 틀린 얘기야. 충격량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변화량. 근데 얘는 어차피 운동량이 0이었잖아. 그래서 뒤에서 이런 물체들한테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량이 얘한테 그냥 고스란히 운동량이 될 거라고. 그 충격량이 5대 3이라 했어. 그러면 얘가 충돌하고 나서 3P2가 됐으면 얘는 5P2가 된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둘 다. 그러면 숫자만 보면 상당히 이상해. 자, 왜냐하면, 자, 얘들 둘이 A랑 C가 같은 방향을 유지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자,
A랑 C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P를 넘겨주는 상황이다, 맞지? 근데 누가 더 많이 넘겨줬어? 얘는 B한테, 얘는 D한테 넘겨주잖아. 누가 더 많이 넘겨줬어? 얘가 더 많이 넘겨줬잖아. 더 많이 넘겨줬으면 작아야 정상이지. 근데 더 크네? 넘겨주고 나서도 더 크잖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방향에.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애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A랑 여기서 C야. 누가 뒤집어지겠노? 누가 뒤집어지겠노?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얘도, 얘도. 근데 지금 어차피 얘들 둘의 운동량은 플러스잖아. 얘가 플러스 운동량이 더 크다, 맞지? 전체 운동량의 합이 둘 다 뭘로 돼야 돼? 충돌 후에. 자, 그냥 그거 가보자. 자, A랑 B는 충돌 후에 운동량이 쟤는 3P1이고 얘는 3P2야. 자, 일단은 얘가 플러스고 얘는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C랑 D. 전체 운동량이 얘가 5P1이고 얘가 5P2야. 근데 얘가 플러스고 얘를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 운동량이나 여기 운동량이나 충돌 전에는 전부 뭐밖에 없었어? 플러스 P밖에 없었잖아. 그러면 충돌 전에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얘도 운동량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뒤집어져야 되거든, 방향이. 그러면 누가 뒤집어져야 돼? 얘가 뒤집어져야지, 얘가. 얘가 운동량이 크니까 지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P1인데 둘 다 운동량의 합이 얼마로? 플러스 P로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P1이 2P2. 그러면 P2가 P1의 4배다 하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 다 계산된 거야. 다 P로 고치면 돼. P2가 4P1이니까 여기 P2 넣으면 20이고 마이너스 15니까 15 플러스 15 P1이 플러스 P야. 그래서 P1이 15분의 1P고 P2는 그거의 4배라 했으니까 15분의 4P.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이제 원리대로 고쳐주면 되지. 그러면 A랑 B는 충돌 후의 모습이 3P1, 3P2니까 3배, 3배 해주면 얘가 5분의 1P, 얘가 5분의 4P 되면서 운동하는 게 요 AB 상황이고. 그 다음에 CD 상황은 마이너스 5P1이랑 5P2니까 5 곱하면 3분의 4. 얘는 3분의 4P 되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P 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전부 다 P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묻는 거는 충돌 후 뒤에 운동량이니까 이거 묻네요. 3분의 4P.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에서 운동량의 크기만 주는 상황이라면 조금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다 이거지. 방향에 대해서. 근데 그 방향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는 얘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돼. 얘 말고 되튕겨질 수 있는 애는 요런 애들이잖아. A랑 C. 여기서 방향 체크해서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11번. 자, 우주인이랑 물체 두 개. 자, 각각의 질량이 우주인이 2m, 나머지가 m. 그러면 얘가 2m이고 나머지가 m. 이런 물체 두 개를 이제 갖고 V0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전체 운동량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얘들의 전체 운동량이 플러스 4mV0다 맞죠? 자, 어차피 내가 만약에 내가 물체 두 개 들고 있어. 내가 물체를 밀면 어떻게 돼? 또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물체를 밀면 물체는 빨라지겠지. 하지만 내가 뒤로 힘을 받잖아. 느려질 거야. 그래서 또 운동량을 주고 받는 거야.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 자, 근데 얘들 마지막 모습이 먼저 나와 있어. 마지막 모습이 A, B 모두 밀고 나면 우주인 속도는 3분의 1V로 줄어든대. 그리고 각각의 물체 A와 B는 속도가 서로 같게 마무리된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모습이 밀고 밀었어. 우주인. 자, 얘가 3분의 1 V0고 얘 속도랑 얘 속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다는 건 알고 있어. 이 마지막 모습의 모든 운동량의 합이 뭐 돼야 돼? 4mv 돼주면 돼.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 질량이 2m, m이라 했으니까 전체 운동량의 합이 2m이 3분의 1v0니까 3분의 2mv0는 일단 우주인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질량 m의 v내가 2개. 그러면 플러스 2m v 해서 요게 총 4mv0 돼야 된다. 그치? 그래서 보니까 요거 v를 구해주니까 v가 3분의 5v0 되면 되더라. 자, 그러면 먼저 미는 게 A 물체. 자, A부터 3분의 5V로 만들고 그 다음에 B 만들고 이렇게 마무리됐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A만 밀었을 때 A만 밀었을 때 우주인 포함 B 질량은 속도가 얼마일까? 그러면 그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된다 이거지. 자, A만 밀었을 때는 아직 우주인이 B는 가지고 있다 맞지? 그러면 전체 질량이 3m인 내가 아직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밀어낸 A는 더 이상 A를 누가 밀 수는 없으니까 A는 이미 이 속도 가지고 있어야 돼. 3분의 5V0. 전체 운동량의 합은 또 4mV0 돼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3분의 5mV0니까 나머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3분의 7mV0 되어야 전체 운동량의 합이 4mV0 된다. 그러면 질량이 3m인데 얘 속도 곱해서 요 운동량 돼야 되니까 얘 속도는 9분의 7V0다. 어, 그, 오케이.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자. 저기, 자, 지금 하나만 밑에, 얘가 자꾸 고개를 숙이나. 자, 여기서 얘가 3m이고, 얘가 m이야, 맞지? 자, 얘들 둘은 전체 다 4m으로 얼마 가고 있었어? V0 가고 있었다, 맞지? 근데 우리가 얘 속도를 3분의 5V0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뒤에서 얘 밀어주면서 얘한테 속도 얼마 넘겨준 거야? 속도는 얼마 변화시켜줬어? 요 물체만 봤을 때. V0에서 3분의 5V0 됐잖아. 3분의 2V0 증가했다, 맞지? 자, 얘가 3분의 2V0 증가했어. 그러면 우주인 플러스 비물체는 뒤로 밀렸잖아. 똑같은 충격을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얘 전체 질량이 얘보다 몇 배야? 3배잖아. 그러면 속도 변화는 3분의 1만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된다고. 그러면 이 물체가 3분의 2V 변했으니까 이 물체는 질량이 3배니까 9분의 2만 변해야 돼. 그러면 같이 V0였으니까 9분의 2만큼 뒤로 밀리니까 음으로 변하겠지. 그러면 얘들 속도는 얼마 된다? 9분의 7V 된다. 이렇게 해도 운동량 보존 법칙 쓰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마찰이 없고 뒤에서 질량이 m으로서도 똑같고 a가 v0 속도로 정지하고 있는 b랑 충돌했다. 자, 충돌하고 나서 요 힘인데 요 힘을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라고 했어. 그러니까 웬만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 힘은 자연스럽게 이거 줄 거야. 이거 줄 건데 한 번쯤 확인은 해봐야 된다고. 힘이랑 시간 그래프 나오면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 뭘로 확인한다 했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확인하면 면적은 뭘로 가져간다 했어? 이거 충격량 맞아. 이 힘이 가해준 충격량 맞아. 근데 이 충격량이 뭘로 쓰이려면 어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쓰이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이거지. 이 힘이 무슨 힘이 돼야 돼? R자 힘 돼야 돼. 그 물체가 받고 있는 R자 힘이 되어야 이게 운동량 변화량으로 의미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어차피 물체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떤 하나가 나머지 하나한테 받은 힘 그게 자체가 뭐야? 충돌할 때 받는 R자 힘이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운동량 변화량으로 가져갈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운동량이 지금 플러스 mv제로 있는데 충돌하면서 이만큼 넘겨주면 돼. 3분의 2mv제로. 그러면 얘가 얘한테 3분의 2mv제로 넘겨줄 거니까 얘가 운동량이 이제 충돌하고 나면 3분의 2mv제로 되고 얘는 그만큼 잃을 거니까 플러스 3분의 1mv제로 되겠지.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는 어차피 질량이 둘 다 m이니까 나누어주면 충돌 후 속도는 얘는 플러스 3분의 1v제로 될 거고 얘는 3분의 2v제로. 이렇게 이제 충돌 후 속도가 될 거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거 좀 줄일게. 자, 보면 충돌 후 속력은 A가 3분의 1v제로다. 맞고.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B든 A든 다 이거 받았어요. 3분의 2mv제로. 맞고. 이거 충돌 후 A와 B가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mv제로다. 맞죠? 충돌 후에도 운동량 합은 보존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문제. 일단 A가 정지하고 있는 B랑 충돌했어. 충돌하고 나서 이제 얘들 둘이가 마찰면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데, 나머지는 없죠. 자, 키워보자. 자, 요 그래프 보면, 요게 지금 요렇게, 요게 A 그래프. 요게 A 그래프고, B 그래프는 요렇게. 자, 일단은 A는 운동량을 6 가지고 출발했고,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운동량 0 가지고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충돌이 일어났나 봐. 충돌 일어나고 나서 얘가 2라는 운동량을 받아왔고 그래서 얘가 2 잃었어. 마이너스 2 되면서 4랑 2짜리가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충돌하고 나서 마찰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이 요렇다 이거지. 얘는 요때, 얘는 요때 들어갔네요. 자, 마무리로 지금 PT 그래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PT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무슨 상황이에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확인하면 기울기가 뭐라 했어? 시간, 운동량의 기울기는 의미가 이거야. 델타 T분의 델타 P. 이게 뭐겠어요? 얘가 충격량이잖아.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힘이지, 힘. 힘인데 운동량 변화량은 그냥 충격량이 아니라 했잖아. 시그마 F, R자 힘의 충격량이니까 이 의미가 시그마 F다. 시그마 F. 자, 그러면 A든 B든 일단은 기울기가 동일한 거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 마찰면 들어가서 마찰력 받고 등가속도 운동 하는구나. 그러면 기울기로 각각의 물체가 받는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질량도 모르고 속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답답하잖아. 맞지? 자, 속도부터 파악합시다. 충돌했다는 거는 두 물체가 한 위치에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A, B가 1초일 때 충돌했어. 충돌하고 나서 누가 먼저 마찰면에 들어갔어? B가 먼저 마찰면에 들어갔다 맞지? A가 B보다 마찰면에 들어가는 게 2배 늦다 맞지? 자, 그러면은
충돌할 때는 어차피 두 물체 모두 한 장소에 있었을 거야. 여기서 운동 시작했어. 근데 B가 먼저 들어가고 1초 만에, 그 다음에 2초 만에 A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충돌 후에 A, B 속도를 어떻게 매겨주면 되겠나? A보다 B가 2배 빠르다로 매겨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자, A는 V, B는 2V 매겨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량 정보 확인할 수 있겠네. 자, A랑 B 보니까 A, B는 A가 B보다 운동량이 지금 충돌 후에 2배 큰 상황이다. 맞지? 속도는 B가 2배 더 큰데 충돌 후에 운동량 따지니까 오히려 A가 2배 더 커요. 질량은 속도의 질량을 곱한 결과가 운동량이잖아. 맞나? 그러면 A보다 B가 2배 더 빠른데 질량을 곱하고 나니까 운동량은 A가 2배 더 크다 됐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4배 더 크다. 그래서 얘가 4M, 얘가 M. 혹시 질량 정보 있나? 누가 1kg이다 그런 거 있나? 없나? 오케이, 뭐 그렇겠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알 수 있는 거 다 파악하자. 여기 기울기가 R자임. 지금은 마찰력이잖아. 자, 그러면 마찰력이 A 마찰력이 B 마찰력보다 몇 배 더 크노? 기울기 다시 해라. 요거라 요거. 2분의 1이고 얘는 1분의 2다. 몇 배고? 4배다, 4배. 마찰력을 A가 B보다 4배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질량도 A가 4배 더 크고 마찰력도 A가 4배 더 많이 받잖아. 그러면 마찰면 안에서 가속도 혹시 물어보면 같다 하면 돼. 같다. 가속도는 동일한 거지. 맞나요? 아니에요. 자, 마찰력면에 먼저 B가 먼저 들어갔어. B는 속도 얼마로 들어갔어요? 2V로 들어갔다 맞지? 자, B가 질량이 M이고 그래서 마찰력 F 받아서 느려져서 정지했을 거야. 정지하는데 몇 초 걸렸어? 마찰면 들어가서 B가 정지하는데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어, 2초. 자, 그 다음에 A는 질량이 4M이야. 근데 힘을 마찰력도 4배로 많이 받는다 했어.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맞습니까? 질량, 힘 나누기 질량, 가속도 동일하다고. 자, 근데 얘는 속도 얼마로 들어갔어? V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가속도 동일하니까 2V0 만드는데 2초 걸렸으면 V0 만드는데 몇 초 걸리냐? 1초 걸리겠지. 그래서 얘는 1초 후에 정지한 거야, 정지. 뭐 마찰면 안에서 이동 거리 물어보면 이동 거리 몇 대 몇이고 마찰면에서 이동한 거리 2V로 정지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2초 이동했고 그러면 평균속도 V로 2초 2V 얘는 V에서 정지 찍으면서 평균속도 2분의 V로 1초 2분의 V 그러면 4배 많이 이동했을 거다. 4배 많이. 오케이. 그래서 기니디 가보자. 기억 A와 B가 충돌한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이거는 무조건 같아. A랑 B랑 충돌했기 때문에 A가 받은 거랑 B가 받은 거는 쌤쌤이로 크기는 같다 이거지. 기억 맞고. 니은 A 질량이 4배였지. 틀렸고. 디귿 가속도 크기 1대1이라 했잖아. 그래서 얘도 디귿도 틀렸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상황 A 질량이 1kg. 자, 한번 보자. 자, 지금 이 그래프가 A랑 B의 위치 시간 그래프다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각각 A랑 B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기울기로. 그러면
충돌 전에 A, B의 속도의 모습하고 충돌 후에 A, B의 속도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뭐 알 수 있어? A가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데 B가 어떻게 속도가 변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다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A, B의 질량 역수비로 변할 거니까 질량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B의 질량 우리가 확인하자고. 자, 먼저 충돌 전이 이때가 충돌이야. 그러면 2초 전이 충돌 전의 모습이야. A가 속도 얼마고? A 속도 얼마고? 플러스 1이고 맞지? B는 속도 얼마였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 자, 충돌 전의 모습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가서 충돌했어요. 충돌하고 나서 A는 속도가 4초 만에 1 감소하니 1m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m/s. B는 4초 만에 2m 앞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2분의 1m/s.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됐고 속도가 B가 플러스 2분의 1이 됐어. 충돌하고 나서. 자, 충돌 전후로 A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변했다, 맞죠? 자, 충돌 후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뒤집어져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됐어.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1 변했다, 맞죠? 자, 그러면 속도 변화량과 질량은 역수관계여야 M 델타 V가 동일할 수 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에요? 5 대 4다, 맞죠? 그럼 반대로 질량은 4 대 5란 얘기하고, 4 대 5. 그래서 얘가 1kg이었으니까 얘보다 4분의 5배 더 큰 얘는 4분의 5kg. 그래서 기니디 가보면 기억 1초일 때 A의 운동량 크기는 1이다. 1kg이 1로 가고 있었으니까 1 맞지 뭐.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우리가 속도 변화량은 잘 구해놨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5 속도 변했어. 근데 A가 질량이 1이니까 그거까지 곱해주면 운동량 변화량이다, 맞지? 그게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5겠지. 그러면 둘 다 운동량의 변화는 4분의 5씩 겪었다 이거지. 그래서 충격량이 4분의 5다는 맞죠. 디귿 B의 질량은 2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5였지. 틀렸고.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해 볼 거예요. 상대 속도. 우리 보통 그냥 요걸로 가자. 자, 이 상황은 상대 속도가 얼마인 상황이라고 보면 돼. 다가가는 상황인데 상대 속도는 얘보다 얘가 얼마나 더 빠른지. 얼마 더 빨라요? 2 더 빠르다, 맞지? 그래서 지금 요 물체의 충돌 전에 상대 속도의 모습은 다가가는 2m/s다. 요게 상대 속도의 모습이야. 너무 작나? 어. 자, 다가가는 2m/s의 모습이에요. 자, 충돌하고 나서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일단 4kg이 3m/s로 얘랑 때려봤고 얘가 속도 어떻게 됐어? 2가 됐으면 얼마나 변한 거야? 마이너스 1m/s 변했다, 맞지? 자, 질량비를 우리가 워낙 잘 알잖아. 질량이 B가 A보다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배 돼야 돼, 2배. 자, 그러면 얘는 속도가 당연히 뒤에서 박았으니까 증가했겠지. 2m/s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3m/s 되었다. 요까지 하면 운동량 보조는 우리가 해준 거야. 운동량 변화량을 똑같이 줬잖아. 그러니까 운동량 보조는 다 된 건데 얘들 상대 속도 한번 보자. A랑 B가 충돌하고 나니까 상대 속도 얼마 됐어요? 일단 상황이 다가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으로 2m/s, 3m/s니까 얼마?
1m/s 됐어요. 자, 우리가 이 1차원 충돌에서는 충돌 후에 상대 속도 가지고 얘들의 충돌 정보를 확인한다고. 자, 충돌 후에 상대 속도는 일단 두 물체가 충돌을 했어. 충돌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5로 충돌했고 얘가 2로 충돌했어. 얘들 질량이 똑같다 하자. 자, 근데 얘가 얘한테 충돌하고 나서 얘 속도가 4가 되면 얘 속도는 얼마 돼요? 3이 될 거야, 3이. 속도가 1씩 주고받으면서. 자, 근데 얘가 아직도 충돌하고 나서 속도 4고 얘가 속도 3이면 충돌할 때는 얘들 크기 없잖아. 충돌하면 같이 붙었다는 얘기잖아. 충돌을 하고 나서 뒤에 물체가 앞에 물체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돼 있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가겠지, 앞에. 그러면 얘는 관통이야, 관통. 뒤에 물체가 더 빠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1차원 충돌에는 관통은 없거든. 자, 그러니까 항상 충돌하고 나면 반드시 이 물체보다 이 물체가 어떻게 돼야 돼? 더 빨라야 돼. 멀어져야 된다고, 멀어져. 그래서 충돌 후에도 다가가는 충돌은 없어요. 그래서 충돌하고 나면 적어도 얘들 둘이 함께 갈 수는 있어. 붙어서 함께. 적어도 함께 가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멀어지든지. 요게 지금 1차원 충돌 후에 가능한 충돌 범위다 이거지. 자, 그러면 함께 가는 상황하고 다가가는 속도가 이 2m/s로 충돌했을 때 멀어지는 속도도 2m/s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뒤 밑에 요걸로 한번 보자. 자, 충돌 전후 상대 속도인데, 자, 거기에 충돌 전후 상대 속도가 크기가 동일하면 운동 에너지 보존 적혀 있다, 맞지? 자, 얘가 이제 질량이 m이고 얘가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죠. 얘가 v로 가고 얘가 정지한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상황인데 상대 속도가 뭘로 결정났어? v로 결정이 났다, 맞지? 똑같이 충돌하고 나서도 상대 속도가 유지가 되는 충돌이 되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 v가 될 거야. 멀어지는 속도 v. 오케이?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속도가 변할 건데 얘는 마이너스로 변하고 얘는 플러스로 변하겠지.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을 때도 A가 1m/s 변하고 B가 2m/s 변하니까 결과적으로 상대 속도는 어떻게 변했어? 다가가는 2m/s에서 멀어지는 1m/s가 됐다, 맞지? 자, 상대 속도가 2m/s 다가가는 상황에서 총 변화가 얼마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일어나니까 총 변화가 얼마만큼 만들어졌어요? 3m/s만큼 변하면서 멀어지는 1m/s 상황이 됐어. 요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거야.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 다가가는 V에서 멀어지는 V로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상대 속도의 총 변화를 얼마만큼 만들어줘야 돼? 2V만큼 만들어줄 거예요. 2V만큼.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느려지는 것도 여기서 얘가 빨라지는 것도 전부 다 상대 속도 입장에서는 같은 방향의 변화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2V 변하게 만들 건데 얘들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스몰 m 대 스몰 m 대 2m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질량이 1대 2니까 속도 변화량은 반대로 2대 1 되겠죠. 자, 근데 전체 변화가 얼마 만들어져야 돼? 2V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나 변해야 돼요? 타임. 잠깐만. 요것만 하면 된다. 자, 뒤에서 다가가는, 자, A가 B보다 속도가 얼마나 더 빠르니까? 2m/s만큼 더 빠르니까 다가가는 상황이다. 맞죠? 자, 근데 A가 뒤에서 얘랑 충돌하고 나면 속도가 느려지잖아. 1m/s 느려지잖아. 그러면 다가가는 속도 입장에서는 감소야, 증가야? 뒤에 애가 느려지잖아. 감소가 일어난다, 맞지?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면 앞에 애가 빨라지지. 2m/s 빨라졌어. 이것도 다가가는 속도 입장에서는 뭐야? 감소야. 앞에 애가 빨라지면 다가가지 못하겠지. 감소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호로 따지면 A는 음으로 변했고 B는 양으로 변했지만 상대 속도 입장에서는 이 전체 변화가 같은 변화인 거예요. 같은 변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가 1m/s 변했고 B가 2m/s 변해서 총 얼마 변했다? 3m/s 변했다 이거지. 그 3m/s가 변해서 상대 속도에 얼마만큼 변화를 줬다. 다가가는 2에서 멀어지는 1로 3m/s 변화를 줬다고 할 거야. 그거를 여기서 한번 문자로 한번 해보자고. 자, 얘가 다가가는 V에서 멀어지는 V가 됐어. 그러면 총 변화가 3인 것처럼 총 변화가 얼마 됐어요? 2V 됐어요. 2V. 자, 얘는 당연히 음으로 변할 거고 얘는 양으로 변해서 2V 변화 맞춰주면 돼. 근데 얘들 둘의 질량비가 1대2잖아. 그러면 역수로, 질량 역수비로 속도 변화량은 2대1이 될 건데 그 총합이 2V가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 변하면 돼? 2V 중에 3분의 2니까 3분의 4V 변하고 얘가 얼마 변하면? 3분의 2V 변하면 그 합이 총 2V가 되면서 속도 변화량이 질량 역수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뒤로 3분의 1V가 되고 얘는 앞으로 3분의 2V가 되면서 이런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게 충돌 후에도 질량 그 운동량 보존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존까지 되는 탄성 충돌이다. 에너지 보존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운동 에너지 쓸 수 있나? 운동 에너지 어떻게 쓰노? 2분의 1의 mv 제곱이야.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충돌하면 에너지 보존 안 돼. 전부 다 에너지 잃을 거야. 열도 나고 빛도 나고 맞지? 자, 얘 충돌 전에 얘 운동 에너지 얼마 가지고 충돌 시작했노? 2분의 1의 mv 제곱 가지고 시작했다 맞지? 자, 충돌 후에 얘 운동 에너지 얼마고? 얘는 2분의 1의 m의 요거잖아. 자, 그리고 얘는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2m의 요거다 맞지?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의 합이 얘는 18분의 1이고 얘는 18분의 8이니까 18분의 9 mv 제곱 되면서 얘가 2분의 1 mv 제곱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보존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보존되는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 할 건데, 자, 탄성 충돌을 뒤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는 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상대 속도가 크기가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변하지 않는 걸로 운동 에너지 보존을 대신한다 이거지. 그런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얘 탄성 충돌이야 아니야? 에너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충돌 전에 상대 속도가 얼마야? 2m/s 했잖아.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얼마 됐어? 1m/s 됐잖아. 그러면 충돌 후에 상대 속도가 충돌 전에 상대 속도보다 줄어들었네. 요거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에너지 손실되는 충돌인 비탄성 충돌이다 이거지. 탄성이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자노. 자, 보자. A랑 B가 충돌했는데 이거 에너지 보존되는 충돌인 탄성 충돌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은 이거는 결과가 비탄성 충돌이야. 자, 얘네들 둘이 탄성 충돌하게 되면 충돌 후에 속도가 어떻게 될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충돌 전의 상황이 다가가는 2m/s 있잖아, 맞지? 자, 충돌 후의 상황이 여전히 뭐 되면 돼? 멀어지는 2m/s 되면 이게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 둘의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상대 속도가 얼마 변했어? 4m/s만큼 변했다, 맞지? 자,
총 변화가 4인데 얘가 얘보다 질량이 2배니까 속도 변화는 얘가 2배 많이 겪을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 되는데 전체 4 중에서 3분의 1은 얘가 변하고 3분의 2는 얘가 변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3분의 4m/s 변하고 얘가 3분의 8m/s 변하면 이게 탄성 충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돌 후의 속도를 보면 3에서 3분의 4를 빼면 얘는 3분의 2m/s 되고 3분의 5m/s 되고 얘는 1에 3분의 8 되겠으니까 3분의 11m/s 된다.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가 2가 되면서 얘들은 충돌 후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다. 오케이. 넘어가자. 저 뒤에 요거 상대수도 한번 보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여기서 그래프인데 XT 그래프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차피 속도를 알려줄 건데 여기서 X가 A랑 B 사이의 거리 X야. 그러면 여기서 X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하는 거는 둘 사이의 거리가 원래는 얼마였다가 8m였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뭐가 됐다? 0이 되었다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무슨 의미겠노?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8m였는데 2초 만에 뭐가 됐어? 0이 됐잖아.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4잖아. 얘는 2초 만에 둘 사이의 거리가 8m에서 0이 됐다는 소리니까 다가가는 상황인데 그 다가가는 속도가 얼마다? 4m/s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상대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속도. 자, 충돌이 일어났어. 둘 사이의 거리가 0이면 충돌이지 뭐. 자, 충돌이 일어나고 나니까 얘 속도 시간 그 뭐야? 위치 시간 그래프가 2에서 2초 동안 4m 벌어졌어요.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가 2m/s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 둘은 충돌 전의 모습이 다가가는 속도 4m/s고 충돌 후의 모습이 멀어지는 속도 2m/s가 되었다 이거지. 얘네들은 에너지 보존되는 탄성 충돌이야, 비탄성 충돌이야. 비탄성이야. 보존이 안 됐잖아. 그래서 상대 속도 크기가 떨어지면 이거는 다 에너지 잃어버린 충돌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충돌 후 속도 계산합시다. 자, 일단은 처음에 얘가 정지했다 조건을 줬으니까 다가가는 속도 4가 되려면 그냥 얘가 얼마로 가면 돼? 4m/s로 가면 된다. 자, 충돌 시킬 거야. 충돌 시켰고 상대 속도가 총 얼마 변했어요? 6m/s 변했다 맞지? 자, 그러면 6m/s 둘이 변화량 합해서 6m/s 되게 만들어 줄 건데 질량이 똑같잖아. 질량이 똑같으니까 각각 얼마씩 변하면 돼? 3씩 변하면 된다 그지? 3씩.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3. 얘는 속도 변화가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속도는 충돌 후에 1m/s가 될 거고 얘 속도는 3m/s가 되면서 충돌 후에 멀어지는 속도가 2m/s가 되겠다.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 비탄성 충돌이다. 하나 더 구해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그래프에서 Y축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한다? 상대 속도. 요 거리 A랑 B 사이의 거리니까 A, B 사이의 상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자, 2초 만에 6m 거리가 따라잡혔으니까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3에서 멀어지는 3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거 무슨 충돌이고? 얘 탄성 충돌이다. 탄성 충돌이고 충돌 전후로 에너지 보존되니 물어보면 보존된다 하면 돼. 자, 얘는
다가가는 속도 3m/s에서 멀어지는 속도 3m/s. 그래서 총 상대 속도의 변화가 얼마? 6m/s다 맞지? 자, 질량비 확인하고 질량이 얘가 2kg, 얘가 4kg. 질량이 1대2네. 그러면 반대로 속도 변화는 2대1 줄 거야. 전체가 6인데 2대1로 나눠서 변하면 되니까 얘가 얼마 변하고 3분의 2. 전체 6의 3분의 2. 마이너스 4 변하고 얘는 얼마 변하고 플러스 2 변하면 된다 이거지. 얘 속도 안 구했네. 자, B랑 A는 처음에 무슨 상황이어야 돼? 다가가는 3인 상황이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도록 얘 속도 정해주면 되잖아. 아, 얘가 속도가 1m/s면 다가가는 3 상황이 되네. 그러면 충돌 후의 속도는 얘가 4만큼 감소하면 정지고 얘는 2만큼 증가해서 3m/s로 갈 거다. 자, 요러면 운동 에너지 보존된단다. 되는지 한 번만 또 확인해 보자. 자, 얘는 운동 에너지 얼마고? 2분의 1의 m의 v제곱 16줄. 얘는 운동 에너지 얼마고? 2분의 1의 4kg의 1제곱 2줄. 충돌 전에 도합 에너지 얼마였어? 18줄이다 맞지? 자, 얘는 어차피 정지니까 에너지 없어. 얘가 질량이 4kg. 2분의 1의 m의 v제곱 하면 18줄. 그래서 운동 에너지 분응된다 이거지.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 세상에 A, B만 있는 게 아니고 뭐까지 있어? 벽까지 있다 맞지? 그러면 충돌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가 생겼지. 자, 그랬더니 여기서도 일단은 Y축은 A, B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A, B 사이의 상대 속도 의미한다 했어요. 상대 속도. 자, 기울기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이 여기랑 여기 포인트가 상대 속도가 변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 즉 충돌이야, 충돌.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충돌하겠노? A와 B 사이의 거리가 0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충돌하겠어? A, B가 충돌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누가 충돌하냐면 A랑 B 사이의 거리가 0이 아니지. A랑 B가 3m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3m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속도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충돌했다? B와 벽이 충돌한 거야. B와 벽이. 그래서 지금 이 벽은 이 상대 속도 상황에서는 제3자야. 자, 그러면 일단 A와 B의 상대 속도 가는 거는 결국 뭐 이런 거잖아. VA와 VB의 차이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러면 A 속도든지 B 속도든지 누구 하나 변해줘야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자, 근데 지금 충돌에 참여하는 게 B랑 벽이면 A는 충돌에 참여를 안 했지. 그러면 A 속도는 어차피 안 변하잖아.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 속도가 이렇게 변했어. 얼마 변했어요? 상대 속도가 멀어지는 1.5에서 다가가는 2분의 1이 됐어. 얼마 변한 거야? 2 변한 거야, 2. 근데 A, B의 상대 속도의 변화는 이 두 속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지금 A는 충돌에 참여 안 했잖아. 그러면 이 속도 모두 누가 변했다? B 혼자 변했다는 거야, B. 오케이? 그래서 B가 지금 벽이랑 충돌하면서 B 혼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다? 2m/s만큼 변했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게 이제 A랑 B랑 충돌하고 나서 멀어지는 속도가 1.5라며. 가정을 한번 해볼게. A가 2분의 1m/s고 B가
2m/s면 이게 멀어지는 속도 1.5인 상황이잖아. 맞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A는 어차피 충돌에 참여를 안 해. 충돌에 참여를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벽이랑 B만 충돌했어. 근데 지금은 얘들 둘이가 멀어지는 1.5m/s 상황인데 B가 벽이랑 충돌하고 나서 얘들 둘의 상대 속도가 뭘로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니까. 다가가는 0.5m/s 상황으로 바뀌었다, 맞죠? 그러면 상대 속도의 총 변화가 얼마 생겼어? 2m/s 변화가 생겼잖아. 근데 얘는 안 변하고 얘 혼자 충돌해서 이렇게 변하려면 B가 속도가 얼마 변해야 돼? 요 변화량 그대로 B가 변해주면 돼. 그러면 B가 속도가 얼마 변했다? 충돌하고 나서 2m/s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B가 2m/s니까 B가 벽이랑 충돌하고 그 자리에 정지하면 다가가는 2분의 1m/s 상황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물체가 3개 나올 거야. 벽도 이제 어떤 물체로 대체되겠지. 그러면 물체가 3개가 나오면 어차피 상대속도 그래프는 1개야. 그러면 여기서처럼 A, B 사이의 상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서 A는 충돌에 참여하지 않고 B만 충돌에 참여했을 때 뭔가 상대속도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 속도 변화는 전부 다 B의 속도 변화다 이거지. B의 속도. 오케이. 자, 그러면 B랑 벽이랑 충돌하면서 B의 속도 변화가 이만큼 일어난 건데 벽과 충돌할 때는 무슨 충돌이래? 탄성 충돌이래. 벽이나 지면 이런 거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탄성 충돌은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가 보존이 되면 탄성 충돌이라 했잖아. 그러면 충돌 전에 B가 얘한테 V로 충돌했다면 얘가 어차피 정지니까 다가가는 V잖아. 그러면 탄성 충돌을 했다면 얘는 충돌하고 나서 뭐 하면 돼? 그냥 속도 뒤바뀌어서 V로 가주면 돼요. 요게 탄성 충돌이야. 그러면 B가 이렇게 속도의 방향만 뒤바뀌면서 이렇게 충돌할 건데 그 변화량이 얼마 돼야 돼? 2m/s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B는 몇 m/s로 충돌해서 몇 m/s 됐다? 1m/s로 충돌해서 마이너스 1m/s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그래놓고 이제 전체 상황 찾자. 자, A, B. 처음에 A, B 충돌했는데 1초일 때 B는 정지해 있었어요. 자, A가 B랑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2m/s인데 처음 출발할 때 얘가 정지니까 얘 속도가 얼마였다? 2m/s로 출발했다. 자, 그리고 나서 A, B가 충돌하고 나서 A는 잘 모르겠는데 B의 속도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 B 속도는 얼마 됐다? 1m/s로 이제 벽한테 가야지. 1m/s로 이제 충돌 후 속도 됐다. 그렇지? 그래서 B가 속도가 1 변했는데 A, B의 충돌 후 모습이 멀어지는 속도 1.5가 됐으니까 A는 속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1.5m/s로 멀어져야 돼. 얘가 지금 부족하잖아. 그럼 얘가 좀 더 채워줘야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0.5m/s로 가면 멀어지는 1.5m/s 상황이다. 자, 그래서 속도 변화만 파악하면 질량 파악할 수 있네. 자, A 속도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2.5 변했다, 맞지? 그리고 B는 정지에서 1이 됐으니까 플러스 1m/s 변했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몇 대 몇이야? 5대 2네. 그럼 반대로 질량 B는 2대 5다. 그래서 얘가 2m이면 얘는 5m이다. 오케이. 하나 더 가보자. 자, 일단 그래프는 또 A와 B 사이 거리니까 A, B 사이 상대 속도. 자, A, B 사이 상대 속도 어떻게 변하고 있나? 처음에는
이 충돌했잖아. 자, AB 충돌 전에 상대속도 얼마고? 기울기 마이너스 다가가는 4m/s 상황 에서 충돌하고 나서 4초 만에 12m 멀어졌으니까 충돌하고 멀어지는 속도는 3m/s 됐네요. 그래서 도합 총 상대 속도 변화가 얼마 일어났어요? 7m/s 일어났어. 자, 질량비를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다 넘겨줬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A가 2m/s다 충돌 전의 모습을 주니까 이거 확인해서 충돌 전에는 다가가는 4가 돼야 돼. 그러면 얘가 2m/s니까 얘가 얼마로 오면 2m/s로 오면 다가가는 속도 4다 이거지. 자, 아직은 질량비를 모르니까 우리가 바로 먹여줄 수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충돌 후 A의 속력이 1m/s인 경우 이렇게 물어보네. 자, 그러면 A가 충돌 후에 1m/s가 되었다는 것만 알려줬잖아.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뭘도 됐다. 왼쪽도 된다는 거지, 왼쪽도. 그러면 두 경우에 대해서 다 찾아볼 건데 A 운동량의 크기가 B 운동량의 크기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그럼 두 경우 다네. 큰 경우 찾아보고 작은 경우 찾아보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자, A가 1m/s 오른쪽으로 충돌 후에도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 보자. A가 이렇게 되면 B는 얼마 돼야 돼요? 요거 보고 총 상대 속도 변화 얼마 돼야 돼? 7 돼야 되잖아. 근데 A가 이렇게 됐으면 A는 속도 변화를 얼마나 겪었어? 1 겪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 겪게 만들어줘야 돼? 6 겪게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7 변하겠지. 그러면 얘가 6m/s 변하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6 됐으니까 얘는 4m/s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 1변 있고 그래서 얘가 속도가 플러스 6변하게 됐잖아. 그러면 질량비는 반대로 얘가 6m이면 얘는 m이겠지.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얘가 6m이 1m/s, m이 4m/s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큰 상황이다 이거지. 맞습니까? 운동량이 얘가 A가 B보다 더 큰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A가 충돌하고 나서 속도 방향이 바뀌는 상황. 살아있나? 어. 자, A가 이쪽으로 1m/s 되는 상황. 자, A 속도 얼마나 변했노? 마이너스 3 변했다, 맞지? 그러면 B는 속도가 얼마나 변해야 돼? 총 변화가 7 돼야 되잖아. 플러스 4 변해야 된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B가 속도가 플러스 4 변하면 원래 속도가 마이너스 2 있었으니까 플러스 4 변하면 충돌의 속도가 2m/s 되겠네. 그러면 속도가 3 변했고 4 변했으니까 반대로 질량비는 4대 3일 거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이 4m이 2m/s, B는 3m이 2m/s니까 운동량은 A보다 B가 더 큰 상황이 이 상황이다. 오케이?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는 둘 중에 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두 상황에 대해서 다 구해본 거예요. 문제로 가자. 이원분석 15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벽 PQ, P랑 Q로 얘 막아놓고, 자, B가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A가 4m/s로 이렇게 가고 있단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y축이 준 게 P와 B 사이 거리. P와 B 사이 거리. 이거 좋네요, 이거.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일단은 상대속도. 여기 벽과 P 벽과 B 사이의 상대속도가 맞지. 처음에는 4m 떨어져 있었는데 8m 떨어진 데까지 1초 걸렸으니까 기울기 플러스 4. 그 다음에 2초 만에 8m 감소해서 0 됐으니까 마이너스 4에 3초 이후에는 상대속도 0. 자, 그러면 일단 A와 B 사이의 상대속도가 멀어지는 4가 됐어. 자, 얘는 어차피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얘가 4로 가면 얘도 같이 4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벽과 얘는 멀어지는 4가 돼야 되니까 얘 속도는 얼마예요? 얘보다 얘가 4m/s 더 빨라야 되잖아. 그래서 8m/s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벽과 충돌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P벽하고 B 물체가 8m 떨어져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났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얘랑 충돌했을 거 아니야. 충돌하고 나서 멀어지는 속도, 다가가는 속도 4 상황이 되면 된다 이거지. 맞나? 요거거든, 요거. 얘가 지금 속도가 8이고, 얘는 전체 한 물체야. 얘 속도가 4야. 그러면 이 벽과 이 물체 입장에는 멀어지잖아. 그 다음에 이 벽과 이 물체 입장에서는 다가갈 거고. 지금은 저기서 그래프가 이 벽하고잖아. 그러면 일단 멀어지는 속도 4로 출발했어. 얘가 이 벽에 충돌할 거야. 충돌하는 게 저기 1초 상황. 충돌하고 나면 이 벽과 얘는 멀어질 거 아니야. 얘가 멀어지면 이 벽과 얘는 다가가는 거잖아. 그게 4m/s 다가가는 속도가 될 거다 이건데 지금은 여기서 이거를 보고 상대 속도 변화가 8 변했네 해서 뭔가 더 쓸 수 있는 게 없어. 왜? 뭐를 몰라? 질량을 모르잖아. 질량을 모르니까 이 전체 속도 변화 8을 나누어 줄 수가 없잖아. 근데 마지막 모습이 뭐야? 마지막 모습이. 두 물체가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게 뭐예요? 속도가 같다는 거잖아. 함께 간다는 거지, 함께. 그러면 결국 마지막의 모습이 두 번째 충돌하고 나면 함께 간다로 끝났으니까 두 물체의 속도가 같아져야 되잖아. 근데 전체 운동량의 합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된다 했지. 그걸로 마지막 속도만 찾아보자고. 그러면 얘가 8m/s고 얘가 4m/s로 충돌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속도 좋네. 3초 이후에 A의 속도가 5m/s라 했으니까 전체 물체의 속도가 5m/s 되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 벽에 충돌하고 나서 이 물체와 이 수레 AB는 전체가 함께 5m/s로 가는 게 마지막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운동량이 처음 출발할 때랑 똑같이 보존이 된다는 거잖아. 여기서 먼저 질량 가져오죠. 어차피 충돌을 몇 번 겪는다고 해서 운동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충돌 후의 모습을 보니까 A는 원래 속도가 4였는데 충돌 다 끝나고 나서 속도가 5 됐잖아. A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플러스 1m/s 변했다, 맞지? 어허. B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8m/s에서 속도 두 번 겪고 나서 결국은 속도 얼마 됐어요? 5 됐으니까 얼마 변한 거야? 마이너스 3 변했다, 맞지? 자, 그 A의 질량이 뭔지 모르지만 A의 질량이 속도 변화를 얼마 겪고 플러스 1m/s 겪고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뭔지 모르지만 B의 질량이 속도 변화 얼마 겪고 마이너스
3m 변화를 겪으면 이게 A가 변한 운동량이잖아. 이게 B가 변한 운동량이고. 근데 이 합이 어차피 뭐 되면 0 되면 운동량 보존이라고.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의 변화가 없다 이거지.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속도 변화량의 B를 보면 A가 B보다 3분의 1밖에 안 변했거든. 속도 변화량이.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몇 배 더 크면? 3배 더 크면 운동량 보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B의 질량이 M이면 A의 질량은 3M이다. 그러면 질량 B를 확인했으니까 첫 번째 충돌 상황도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첫 번째 충돌 상황은 여기서 충돌하잖아. 그러면 충돌할 때 모습이 질량이 M인 B가 8m/s로 오고 요 앞에 부분이 질량이 3M인 A가 4m/s로 가면서 충돌한 경우다. 맞지? 근데 지금 다가가는 속도 4m/s가 충돌 후에는 멀어지는 속도 4m/s가 돼야 되잖아. 맞나? 그러면 상대 속도의 변화가 총 8m/s 나와줘야 되니까 질량비가 1대 3이네. 그럼 반대로 속도 변화는 3대 1. 그러면 얘가 6 변하고 얘가 2 변하면 3대 1로 총 8m/s 변화를 줬다 이거지. 그래서 얘 속도가 플러스 2m/s. 얘 속도는 플러스 6m/s. 요게 첫 번째 충돌 후의 상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충돌하고 나면 둘 다 속도가 5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기니 D A가 B의 질량의 3배다 맞고. 니은 2초일 때 A의 속력은 6m/s이다. 요게 한 번 충돌했을 때 맞죠? 디귿 2초일 때 A와 B의 운동 방향 같다. 얘가 이렇게 변하고도 뒤집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아직 운동하고 있다 이거지. 오케이. 가봅시다. 다음. 자, A, B, C가 운동하는 상황에서 여기는 이렇게 줬네. 그래프를. A로부터 BC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이거는 AB 사이의 거리 그래프고 이거는 AC 사이의 거리 그래프다. 맞죠? 그러면 이 두 그래프도 기울기는 각각 상대속도 의미해요. AB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B 상대속도. 얘는 AC 상대속도. 자, 그러면 A랑 C는 다가오고 A랑 B는 멀어지네. 자, 그러면 A랑 B는 멀어지면서 A랑 C는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충돌할 건데 지금은 누구 충돌하노? 여기서가 충돌이네. 누구 충돌하는 거야? 일단 B가 중앙에 있지. A가 B 건너뛰고 C랑 충돌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충돌은 두 가지. BC냐 아니면 AB냐.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A랑 B, A랑 C 사이의 거리가 전부 다 있잖아. 그럼 A는 지금 붙은 상황이 아니야. A는 B, C랑 다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누구 충돌한 상황이에요? BC 충돌한 상황이지, BC. 자, 그리고 B랑 C랑 충돌하고 나서 A랑 비교했을 때 A랑 B랑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똑같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B랑 C가 같이 가게 되었고 A랑 여기 이제 BC 세트인데 요게 A랑의 거리잖아. BC가 A랑 거리가 벌어지지도 다가오지도 않잖아. 그러면 A랑 어떻게 됐다? 같은 속도가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B랑 C는 충돌해서 한 무체가 되면서 A랑 같은 속도인 V가 되었다 이거죠. V.
맞나? 그러면 둘이 한 물체 돼서 얘는 속도가 V가 되었다 하는 거고. 시간 T0, 충돌 이후에 B와 C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요걸로 질러 가야겠다. 자, A랑 B 요거 상대 속도 가지고 속도 변화량 가자. 지금 B는 A랑 멀어지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속도로 멀어져? T0분의 2에 그러니까 이거 표현할 거거든. B는 A보다 2x 더 빠르면 C는 A보다 x 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지금 AC의 상대 속도 상황이 다가가는 상황이잖아. A랑 C가 다가오는 상황이니까 C가 A보다 느려. 그리고 A랑 B는 멀어지는 상황이니까 A보다 B가 빨라. 근데 멀어지는 속도가 다가오는 속도보다 2배 더 커요. 기울기가 2배야. 그래서 다가가는 속도가 멀어지는 속도는 전부 다 얘보다 얼마만큼 더 빠르다, 느리다의 표현이잖아. 그러면 얘보다 B가 더 빠르고 얘보다 C가 더 느린데 그 빠르고 느린 정도가 얘가 2배 더 크다 이거잖아. 상대 속도가. 그래서 얘가 2x만큼 더 빠르다 하면 얘가 x만큼 느리다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우리는 어차피 궁금한 게 얘들 둘의 충돌 후에 속도 변화야. 얘들 둘 다 결국은 뭐 돼? V 되잖아, V. 충돌하고 나서. 그러면 얘는 2x 감소해서 V 될 거고 얘는 x 증가해서 V 될 거 아니야. 얘랑 둘이 충돌해서. 그러면 또 충돌 후에 겪는 속도 변화가 B가 C보다 2배 더 크다 이거지 뭐 2배. 맞아요? 그래서 B가 C보다 속도 변화량이 2배 더 크다 했으니까 반대로 질량은 B보다 C가 2배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뭐 운동 에너지는 끝났지. 얘가 질량이 M이고 질량이 2M인데 속도 V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는 총 질량이 3M이고 속도가 V 됐으니까 2분의 1에 3M의 V제곱. 요게 얘들 운동 에너지다. 오케이. 세무체 충돌 하나만 풀어보고 조금만 쉬자. 자, 자, 얘들은 이제 세물체 충돌인데 우리가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자, A가 충돌하면서 겪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그냥 누가 준 충격량이야. B가 준 충격량일 수밖에 없어. 또 B가 충돌하면서 겪은 충격량 또는 운동량 변화량은 전부 다 누가 준 충격량이야. A가 준 충격량이겠지. 근데 만약에 물체가 세 개가 되면서 이렇게 끼었다 하자. 그러면 A랑 B랑 C랑 봤을 때, 자, 여기서 만약에 충돌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얼마니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B는 지금 A랑도 접촉하고 있지만 뭐랑도 접촉하고 있어? C랑도 접촉하고 있어. 만약에 뒤에서 A가 때려박잖아. 그러면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얘 혼자 다 받을 수가 없지. 얘가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 당연히. C한테 넘겨줄 거야. 자, 그러면 B가 A로부터 얼마 받았는지가 궁금한데 B의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B는 충격을 얘한테도 받지만 누구한테도 받아? 얘한테도 받잖아. 그게 합쳐진 결과로 B가 운동량이 변할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운동량은 반대로 생각해 주면 돼. B가 A로부터 받은 거는 뭐랑은 똑같아. A가 B로부터 받은 거랑 어차피 똑같을 거야.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A는 이쪽에 뭐가 없거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충격을 다 누구한테밖에 못 받아? B한테밖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얼마니 물어보면 B가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우리가 찾는다 이거지. 그거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찾아도 된다 이거야.
오케이. 요거 한번 가보자. 자, 그림에서 A랑 B랑 C랑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A랑 B가 충돌하고 한 덩어리 돼서 다시 C랑도 충돌한대. 자, 한 덩어리 충돌시키자. 요 충돌 후에 아까 우리가 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까지 운동량은 무조건 충돌하면 보존되고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이 뭐였어요? 상대 속도 크기가 유지되는 충돌. 탄성 충돌이라서 탄성 충돌.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이 되는 충돌.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상황. 다가가는 속도가 V였는데 멀어지는 속도가 0.5V 되면 이거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충돌이라 했잖아. 이런 걸 보고 이제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 비탄성 충돌. 자, 근데 특이하게도 멀어지는 속도가 아예 없이 0이 되는 경우. 상대 속도가 0이 되는 경우가 뭐라 했어요? 두 물체가 함께 가는 경우라 했지. 충돌하고 나서 진흙처럼 붙어서 함께 가는 거. 이런 충돌을 특이하다고 해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래요. 완전 비탄성. 지금은 이 모든 충돌이 A가 B랑 충돌하고 한 덩어리 되고 또 얘들이 와서 얘랑 충돌해서 한 덩어리 되고 이게 전부 다 완전 비탄성 충돌들이야. 당연히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자, 가보자. A, B, C는 모두 질량이 같다 했으니까 자, A가 일단 3V B랑 충돌시키자. B는 정지. 질량은 동일하대. 자, 충돌하고 나서 얘들은 한 덩어리 된단다. 속도 한 덩어리 되고 나서 얘들은 속도 얼마 되면 되겠노?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얘 운동량 얼마였어? 얘는 어차피 없잖아. 얼마였어요? 3mv. 그러면 충돌하고 나면 한 덩어리 2m짜리 됐잖아. 얘가 얼마로 움직이면? 1.5V로 움직이면 3mv. 그러면 충돌하고 나서 얘들은 1.5V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A랑 B 만약에 두 개니까 A가 받은 충격량,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물어보면 그냥 뭐 대답하면 돼? A가 운동량 얼마나 변했는지 대답해 주면 돼. B가 받은 충격량도 뭐라고 대답하면 돼? B가 얼마나 운동량이 변했는지 대답해 주면 정답이다 이거지. 두 물체밖에 없으니까. 자, 요 물체가 이제 앞에서 질량 M으로 가고 있는 V로 가고 있는 C랑 충돌할 거예요. 그러면 요 충돌도 완전 비탄성 충돌, 한 물체들은 충돌했으니까 MMM 이렇게 모이겠지. 자, 그러면 A, B, C 전체 속도 얼마로 같아지겠노? 하면 운동량 보존하면 돼. 충돌 전에 얘 운동량 총 얼마였어? 3mv. 얘는 mv. 그러면 총 운동량이 얼마야? 4mv. 얘가 그 4mv 대주면 돼. 질량이 3m이니까 속도가 3분의 4v면 곱해서 4mv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3분의 4v. 자, 근데 거기서 이제 1번에서 묻는 게 A가 B랑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의 크기. 아, 이거는 여기서 끝났네. 얼마 받았어? A가 1.5V 변했잖아. 그러면 1.5mV 받았다 하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2번이 A와 B가 C와 충돌하는 동안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봤어. 자,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물어본데 우리가 계속 하듯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틀린다 이거지. 자, 일단은 B가 C로부터 받은 거 물었으니까 C가 B로부터 받은 거 물어도 대답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면 C는 운동량 얼마 변했어? 질량 M이었는데 V였다가 질량 M이 3분의 4V 되잖아. 그러면 C는 B랑 접촉하고 있으니까 C가 B로부터 충격을 받을 거야. 얼마만큼? 질량 M이 3분의 1V 변했으니까 3분의 1 MV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B가 C한테 이렇게 줬으면 C도 B한테 이렇게 줘야 돼. 이거는 B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면 B, C가 주고받는 건 이거 맞아. 근데 B가 받는 게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니까 B의 운동량 변화라고 구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얼마나 주고받았어요? 이 충돌 과정에서. A는 원래 질량의 M이 1.5V였거든. 얘가 2분의 3V거든.
2분의 3V가 3분의 4V 됐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변한 거야? 6분의 1V 감소한 거다. 맞죠? 그러면 A는 충돌은 여기서 했는데 이 충격의 전파가 얘한테 이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6분의 1 MV 감소했어. 그러면 A는 B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A가 B한테 돌려줄 거예요. 6분의 1 MV.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로부터 6분의 1 받고 C로부터 3분의 1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앞으로 얼마 받아야 돼? 6분의 1 MV 받아야 돼. 그래서 B도 마찬가지야. B도 원래 속도는 2분의 3V였는데 3분의 4V 됐으니까 6분의 1 MV 받은 거예요. 뭐고 이거? 잠깐만. 얘 뒤로 6분의 1 MV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비물체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니?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니? 물어보면 이거 맞아.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으면서 합해서 이것만큼 변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B가 C로부터 받은 게 얼마니 물어봤잖아. 그래서 B가 C로부터 받은 거를 이거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얘는 A로부터 받은 거랑 C로부터 받은 거에 합해진 결과물이다. 그래서 반대로 C가 받은 걸 구해주자. 오케이. 그러면 밑에 한번 풀어보고 시작. 자, 각각 질량이 2m, m, m이고 V, 4V, VV로 가는데 A와 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충돌해서 한 덩어리, 전부 다 한 덩어리 되는 충돌이에요. 무슨 충돌이라고? 한 덩어리 되는 충돌. 완전 비탄선 충돌 하고 있어요. 자, 순차적으로 하면 돼. 자, 얘가 4V고 별로 바로 보자. 자, 얘가 4V고 얘가 V 충돌했어. 두 물체 충돌하면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총 질량이 얼마? 3m 된 거야, 3m. 자, 속도 얼마 돼요? 얘가 운동량이 얼마고? 8mv. 얘는 운동량 얼마고? mv. 그러면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이 9mv. 얘도 9mv 돼야 돼. 보존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속도가 3v 돼주면 돼, 3v. 자, 한 번 더 이제 얘랑 충돌시키자. 그러면 9mv짜리가 오고 있다, 맞지? 얘는 또 질량 m의 속도 v니까 mv야. 그러면 총 운동량이 얼마야? 10mv. 자, 얘들 이제 한 물체 되면 총 질량이 4m이네. 4m이 10mv 돼야 되니까 속도는 2분의 5v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최종 모습이 이 모습이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첫 번째 충돌, 요 충돌.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3V. 맞아요. 니은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세 물체의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된다. 얘 완전 비탄성 충돌이잖아. 말 그대로 보존 안 돼. 보존이 되려면 상대 속도와 일정해야 돼. 동일해야 한다 이거지. 얘는 상대 속도 0 만드는 충돌이잖아. 그래서 보존 안 된다. 틀렸고. 디귿. 첫 번째 충돌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두 번째 충돌에서 B가 C로부터 받은 거. 자, 결국은 B가 받은 거야. 자, 첫 번째 충돌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거는 B 질량 M인데 V에서 뭐 됐어? 3V 되잖아. 얼마 받았어요? 2MV 받았다, 맞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조심해야 한다고. B가 C로부터 받은 거 물었어. 자, B 지금 끼어있지? B가 C로부터 받은 거 물어봤으면 그냥 뭘로 대신 구하라? C가 B로부터 받는 거 대신 구하라 이거지. 이거는 C의 운동량으로 변화량을 구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C는 질량 M의 V였다가 질량 M의 2분의 5V 됐다, 맞죠? 그러면 얼마나 받았어요? 2분의 3V 변했잖아. 그러면 질량 M이고, 그러면 2분의 3 MV만큼 변했다 이거지. 그래서 2배다, 4배다 했으니까 틀렸어.
만약에 이걸로 잘못 구했으면 4배 더 나왔을 거야. 자, B의 운동량 변화량 얼마야? B는 원래 속도가 얼마였어? 3V였잖아. 3V에서 뭐 됐어? 2.5V 됐잖아. 그러면 B는 운동량이 얼마 변한 거야? B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 2분의 1 MV 뭐 마이너스 변했어. 근데 이거는 뭐와 뭐의 결과? 앞에 뒤에 치이면서 합쳐진 결과가 이거란 거지. 이거는 C로부터 받았다 하면 틀린다는 거야. 음.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